마흔이라는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살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30살 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 김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업무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마흔 이후 첫 번째, 가족과의 시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당연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멀어집니다. 서울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45살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오히려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장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니 직원들도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박 사장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았고 술을 마셔도 쉽게 회복됐죠. 하지만 마흔이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이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 결과를 대충 봤는데 마흔 이후부터는 수치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석 달 정도 지나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10kg 빠지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완전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컸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나가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수백 장씩 나눠주고 모임에 참석하며 사람들과 안면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마흔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최 씨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창시절 친구와 옆집에 사는 이웃이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때부터 최 씨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익관계로만 만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정 씨는 40살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신상품을 사거나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나고 부모님 병원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고 무리해서 소비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죠. 5번째, 완벽함보다는 만족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외모도 완벽하게,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4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완벽함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광고회사 팀장이던 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밤을 새우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죠. 40살이 되던 해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제는 80% 정도 완성도로도 만족하며 나머지 20%는 가족과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6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이 넘으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김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뱅킹이 도입되면서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죠. 그 결과 지금은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일상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죠. 7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40이 넘으면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박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넘게 그 실패를 후회하며 살았죠. 4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부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8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기력해진다고 여겼죠. 하지만 4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무역회사 이사로 일하는 이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아내와의 대화도 더 깊어졌고 아이들과도 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9번째,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했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제약회사 연구원이던 최 씨는 42살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평소 꿈꾸던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도전이냐,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니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10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몸, 가족, 직장,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이던 송 씨는 46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했죠.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걷기, 밥 먹기, 가족과 대화하기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해졌죠. 11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0이 넘으면 인생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배신당한 경험, 오해받은 일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죠. 이런 감정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더 힘들어집니다. 한 유통업체 과장이던 정 씨는 동료의 배신으로 승진해서 탈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동료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도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40살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새로운 관계들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0이 넘으면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한 보험회사 지점장이던 김 씨는 45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후회가 많이 남았죠. 그 후로 남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써놓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흔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진정한 인간관계, 현명한 돈 관리, 적당한 만족감, 지속적인 학습, 현재의 충실함, 혼자만의 시간, 내면의 소리,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흔 이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마흔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흔 이후에 달라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